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오늘은 책 두 권을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는 해서고 하나는 이제 행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책은 이제 해서인데 안진경의 안글예비라는 책이고요. 법첩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안진경의 쟁자위라는 그러니까 초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글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설을 쓰고 행서로 와서 행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인문 자체를 그 왕이지 서체를 가지고 보통 합니다. 집자성교서나 뭐 흥복사단비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이제 이런 서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과정이 이 앙글립 이제 쟁자위 쪽으로 넘어오는데, 안진경의 해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바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지금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부자 같은 경우 보면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그 이해의 폭이 많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흉내를 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쟁자위를 쓰시기 전에 앙글예비 안진경 글씨체를 한번 이렇게 임서를 한번 해보시고, 글씨의 특징이 어떻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육조해서만 쓰셨던 분들은 방필만 배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굉장히 원피를 이용함으로써 그 호방하고 아주 그 남성미가 넘치는 이런 글씨체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래야만이 이쪽이 왔을 때 그 안진경 글씨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특히 이제 여기 갈고리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서를 쓰는 서체가 획과 이런 그 좀 생략이 되고 이제 획과 획을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오는 게 행서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서와 행서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는데, 보통 갈고리, 삐짐, 파임 이런 거는 해서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 갈고리 부분이나 파임 빠지는 부분, 이제 뒤에 이제 이런 부분 보이시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다 이제 쓰고 설명을 제가 할 텐데요. 이런 장법이나 이런 게 그 해서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반드시 쟁자위를 쓰기 전에 앙글예비 아니면 다보탑비 이런 거를 한 번씩 임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해서에서 행서로 넘으면 뭐 생략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안진경 해서의 서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시작 부분 같은 경우나 여기에 한일자에서 보이는 이런 머리 부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 이런 부분은 해서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보통 방필과 원필은 원필 같은 경우는 붓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이 자, 왼쪽에서 붓을 감아 넣어서 오른쪽으로 풀리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누른 다음에 바제 잠두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와서 이 갈고리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가로액이 가늘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 살짝 빼면서 붓을 탁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체에서는 이렇게 쓰죠. 이게 그대로 이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일자, 특히 이런 어깨 부분 같은데 가늘가 왔다가 이렇게 오는 약간 둥근 맛이 나는, 원필의 맛이 나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이 탁 세워서 각이지게 하는 이런 방필이 아니고, 자, 이렇게 끝이 말리죠. 살짝 말려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말려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체본만 준다고 해서 그걸만 가지고 이 모양만 흉내를 내다 보면은 한계가 오겠죠.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한 사전적인 해서에 대한, 안진경 해서에 대한 느낌이라도 한번 이렇게 훈기라도 좀 쐬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안진경 서체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행서 그러면은 안진경하고 왕이지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초고기 때문에 어떠한 구애됨이 없이 써진 것이다. 그러니까 설정 없이, 그러니까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초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방하고 어떠한 구애됨이 없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죠. 거의 뭐 이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일자도 보통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바로 이렇게 뺐죠. 여기서 탁 세워서 이렇게 내려오죠. 좀 짧게. 근데 비율을 봤을 때, 자, 여기가 길고 여기 짧죠. 보통 한일자 같은 경우를 쓸 때 가운데다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중심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좀 경직된 이런 맛이 나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빼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일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살짝 끝이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서는 완전히 여기를 잠두를 만들겠죠. 마제 잠두. 그러니까 마제는 뭐냐 하면 말발굽, 머리를 말발굽 같이 하고 뒤에는 잠두, 누의 머리처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원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붓을 그냥 대시는 게 아니고 끝이 살짝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말려서, 그래야지 필력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려오면서 이렇게 왔죠. 여기서 이렇게 붓을 모으시면서 탁 뒤집어서 이렇게 갈고리를 달아주시면 요 모양이 탁 나오죠. 이렇게
점도 굉장히 그 방향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찢어 놨습니다. 이런 뭐 간격 같은 경우는 뭐 좁게 해도 되고 넓게 해도 되고 그건 여기서는 일단 규칙적으로 이렇게 맞춰 놨어요.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특징이 이쪽 그 어깨 부분 이렇게 돌아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둥근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서체를 이제 법첩을 공부하실 때 그 특징을 좀 잡아내는, 아 이건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그런 좀 훈련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형태가 이렇게 둥근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삐침도 시작할 때 여기서 붓이 살짝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형태가 나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좀 불록하면서 빠지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안진경 서체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빼서 여기를 쏙 들어가게 만드는 게 파임의 특징이죠. 근데 여기는 작은 거다 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갔네요. 그죠? 자, 여기 좀 가늘게 내려왔죠.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서도 살짝 와서 여기서 힘을 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자죠. 이제 세금자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할까요? 요거는 간격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격만 맞추시면 되고, 세금자 같은 경우는 이 날개를 쭉 삐침과 파임을 이제 날개를 쭉 펴준 상태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삐침보다 파임이 올라가게 쓰는 게 맞아요. 특히 당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육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게도 쓰는 경우 있는데 올라가게 쓰고, 그리고 간격은 맞춰 쓰고.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 부분을 이렇게 돛담배처럼 만드는 게, 그러니까 좀 감싸준다, 이렇게 좀 포근하게 감싸준다. 이 세금자가 생각보다 쉬운 글씨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일자 있으니까 5자 정도 알아봤는데요. 이건 이제 첫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회계 특징, 이거에 대해서만 우선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서법 이론에 저도 이제 선생님 어려서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들은 얘기지만은, 자, 처음에는 한 가지 법을 잘 배워서 익숙하게 하고, 일법이 통한 연후에 만법을 수렴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근데 워낙 그 방대하잖아요. 이 자료도 방대하고, 그 서예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자, 그래서 한 가지 법을 알아야만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부하시는 서체를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 한쪽 면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쪽 면만 보게 되니까 그 좀 다양성 있게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안목도 넓어지게 좀 다양한 서체를, 그러니까 해서문 해서에 대한 거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고, 뭐 육조 그러면 육조에 딱 매몰되는 게 아니고 당나라 때 글씨도 써보고 수나라 때 뭐 툭 써보시고, 그다음에 행서도 시기별로 쭉 써보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특징을 알자. 특징을 알자. 안진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안진경 해서의 특징을 먼저 알자. 그리고 필획의 운필을 알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강조되는 특징 부분이죠. 이런 파인 같은 경우. 파임 한 번만 정리하면서 다시 해볼까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원필로 들어와서 끝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빠지는 획들이 많죠. 이건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여기 법조를 봐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작과 한일자의 시작과 어깨 부분 이런 거의 특징을 한번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